미군이 완전 철수를 선언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반군이 세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움직임입니다. 2001년 미국은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며 전쟁을 시작한다.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쓰며 끝없는 전쟁에 시달렸다. 강대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며 역사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배경과 강대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철수 시점으로 얘기했던 9월 11일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어요. 네, 이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에 흔적을 남겼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도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그 중동 쪽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들은 외모도 살짝 이제 그쪽으로 연구가 되는 거. 예전에 그 저희 이스라엘 교수님도 그렇고 성희가 목사님. 네.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아니면은 외모가 중동하고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또 이쪽을 학문을 좋아하시는 건지. 혹시 전생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변화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곧 철수를 완료하는데요. 20년이나 주둔을 했어요. 꽤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 9.11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네. 저도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머니한테 아침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는데 너는 괜찮냐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이니까 뉴욕에서 한 7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엄마 괜찮아. 아유, 어머니 입장에서는 빌딩 넘어지면 닿을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왜 이런 전화를 하셨지 하고 TV를 켜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나서 전 세계가 충격을. 네, 그래서 저희는 2주 동안 학교 못 갔습니다. 더군다나 이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 그 도서관에 그 캐나다의 모든 정보기관이 다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네. 너 왜 이슬람 책 봐?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2주 동안 학교를 안 갔는데요. 그 9.11 때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숨겨줬다고 미국이 지목을 했고 그러면서 바로 10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돼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무려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이 원했고 전 세계가 원했던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긴 했지만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철수하는 게 잘해서 철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 떼고 나오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됐군요. 그렇죠. 20년입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그래 중동이겠거니라고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아요. 어떤 국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저는 충청도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느낌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위치가요. 지역적 그러니까 저 안에. 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그렇잖아요. 네. 다 바다가 둘러싸인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그 내륙으로 둘러싸인 국가거든요. 6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통로고요. 네. 그리고 이란과 중국을 잇는 통로예요. 네. 그러니까 문명의 교차로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대단히 그 좋게 말하면 활발한 문화가 오가니까 번성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탐할 수 있는 그런 땅이죠. 네. 그럼 어떤 국가들하고 좀 국경을 맞대고 있나요? 먼저 동쪽부터 시작하면은요. 네네. 가장 긴 국경이 한 2,400km 정도 되거든요. 네네. 파키스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남쪽으로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예. 이란에서 올라가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이고요.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과는 국경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국경은 영국과 러시아가 만든 겁니다. 영국의 세력권과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이 남아시아를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38선처럼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회랑이 있거든요. 와칸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91km 뭐 그 정도 되는 건데요. 네. 거기 이렇게 비워놨어요, 마치 예, 풍선에 그 부는 것처럼 있는 그런 부분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양쪽의 균형을 유지했던 건데, 그래서 가장 긴 통로를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이라는 거 갖고 있죠. 와, 그렇다라는 건 중동의 맹주였던 이란, 중국, 그리고 지금 이름을 들어보면 러시아, 구소련. 그렇죠, 러시아. 엄청난 강대국들 사이에 네. 끼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인구 구성도 저 2019년 세계은행 통계로 보니까 3,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냥 3,800만 명이 다 같이 뭐 똑같은 뭐 우리처럼 네네. 그 한민족처럼 뭐 네네. 이렇게 단일민족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된 게 아니라 일단 가장 많은 수가 한 50%가 좀 못 되는데요. 파슈툰족이라고 합니다. 예, 파슈툰족인데 파슈툰족은 또 언어가 파슈토어를 써요. 네. 파슈토어는 원래는 공식 언어는 아니었고요. 네. 이 지역에서 썼던 공식 언어는 다리어라고 합니다. 다리. 예, 다리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이 소통이 됩니다. 예, 조금 발음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그 파슈토어도 공식 언어로 지정이 돼서 지금 공식 언어는 두 개입니다. 두 개로.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27% 정도가 타지키스탄 사람들입니다. 타직 사람들이라고. 네, 타직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페르시아 획통을 쓰거든요. 다리어를.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하자라라고 하는데요. 하자라는 얘기가 참 많은데 생긴 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동에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있어요? 예, 굉장히 친근감 느낍니다. 이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민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9.11 테러가 일어났고 미국이 들어간 게 된 거고 네.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일련의 과정이 좀 있었나요? 미국이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결국은 빠지게 된 그 과정,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들어간 거죠. 네. 탈레반 끊으라고. 근데 자기는 탈레반은 자기들은 오사마 빈 라덴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의 관계는 좀 묘합니다. 알카에다가 생긴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1988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련 항쟁하면서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둘 관계가 뭐 종속 관계도 아니고요. 우선 탈레반은 국제적인 게 관심 없어요.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의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무슬림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서구니까 서구를 때리면은 먼 적을 때려 가지고 가까운 적을 쓰러뜨리는 거죠. 뱀의 머리통을 쳐버리면 몸통을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뱀의 머리가 미국이었죠. IS는 반대고요. 네. IS는 몸통을 쳐가지고 죽인다는 거였고. 근데 탈레반은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프가니스탄. 오늘 국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연계고리를 잡아서 들어갔고,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모든 국가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아프가니스탄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또 테러의 원상지가 될까 봐 걱정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테러 공격이 나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들어가서 사실 민주정부를 세웠지만 그리고 군세들 집어넣고 나중에는 미국이 혼자만 하기 어려우니까 나토를 불러들이죠. 예, 그리고 2014년부터는 좀 빼기 시작해요. 빼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미국과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죽은 군인 수만 4,000명에 가까워요. 엄청나구나. 예, 4,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민주정부가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군대 훈련시키고 잘하고 나오자. 제일 좋은 그림이죠. 근데 20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 안 돼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명분은 있었잖아요. 9.11 테러라는 것. 그렇죠. 9.11 테러의 주동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핵심 주동자를 내놔라.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놔라. 그거랑 또 하나는 이 테러의 거점을 제공하지 말아라. 그거였는데 탈레반은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테러 조직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그냥 아프가니스탄 여기 현지의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묵살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할 충분한 이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럼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을 전체를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요 도시는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이 북부동맹이라고 또 다른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벌들하고 연합해서 탈레반을 밀어내고 오사마 빈 라덴을 거의 잡을 뻔했는데 못 잡으면서 이제 전쟁이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테러 조직들도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유입된 조직들도 있었고 심지어 뭐 체첸인들도 있었어요. 예. 그 조직들을 분쇄하면서 충분히 거기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죽으니까 그 명분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은 없어지고 쉽게 뺄 수는 없고 진흙탕에 발을 담가 버린 거죠. 네, 이 길고 긴 전쟁 끝에 미국은 철수를 합니다. 철수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미국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호떡집에 불난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레반이 돌아온다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사실은 미국을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철수한다고. 네, 막상 철수한다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들어가도 비난했고 철수한다니까 비난하고. 들어간다고 할 때 상당히 비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또 철수한다니까 비난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그 와한 협곡이죠. 그 통로가 이 신장 지역하고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국경을 중국 맞대고 있죠. 중국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곳과 이곳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은 혹시라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극단주의 과격분자들이 뭐 신장 해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이란하고는요? 이란은 참 애매합니다.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탈레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참 미국은 이란 좋은 일만 한다. 이란이 그렇게 싫어하는 후세인 없애줬죠, 사담 후세인. 예, 그렇게 싫은 탈레반 없어졌으니까 이란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란은요, 문제는 뭐냐면 이란에는 벌써 이미 300만이 넘는 아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이요. 예, 난민들이 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탈레반이 들었으면은 또 국경에 900km나 되는 국경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란이 국제사회가 이란한테 고마워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마약을 막아줍니다. 마약이요? 네, 아프가니스탄 세계 최대의 마약 산지입니다. 양귀비. 양귀비.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최대 세계 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국경에 엄청난 돈을 들여요. 마약 못 넘어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유럽이라도 국제사회가 이란한테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이란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드는데 국제사회가 안 도와주거든요. 내 돈 내가서 받고 있는데. 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안 막으면 어떻게 되지? 유럽은 완전히 마약 천지가 될 거야. 그렇죠. 다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값싼 마약이 아주 그냥 유럽으로 싹 유입이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을 때 뭐 미군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마약 단속국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와 있나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약 생산지에서 그렇고 이들의 임무는 일단 그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밭이 있겠죠. 양귀비 밭 이런 거를 파괴하고 다시 재배하지 못하게 토양을 바꾸고 또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민사팀이 갑니다. 민사팀이 가서 이 마약을 키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소장이겠죠. 예, 대부분 탈레반이나 아니면 군벌 세력들한테 돈을 받고 이 재배하는 소장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키우지 마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토양에서 그럼 뭐가 잘 자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달해 주려고 이제 또 민사팀이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참 많은 노고가 있네. 처음엔 탈레반이 그 마약을 막 근절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돈 맛을 봤죠. 그럼 엄청나게 이게 자연적으로 나거든요, 양귀비가. 그래요? 자연적으로요. 네. 자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맞나요? 사방대에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너무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원 앞에 있는 민들레호시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막 그냥 나. 네. 그걸 다 파괴하고 다 다니는 돈이죠. 거예요. 그냥 유채밭 있잖아요. 그것처럼 쫙 마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뭐 다 처음엔 반대합니다. 중국의 이 마오쩌둥도 처음에 반대했고요. 그리고 탈레반도 반대를 해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약을 이 전비로 이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 바로 앞에 이 눈먼 돈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해?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조용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리튬. 리튬? 리튬이 나요? 네, 리튬이 세계 2차 전지요? 최강입니다. 우와. 광산. 세계 최고의 그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러요. 진짜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2차 전지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리튬이잖아요. 그리고 석유 미국 지질학자들이 2010년에 발표한 건데요. 그 북쪽 타지키스탄 쪽과 붙어 있는데 그 두 군데 석유 유전이 있는데 그 양이 거의 페르시아만의 한 3분의 1 정도. 큰일 났네요. 그냥 신이 진짜 막 만든 곳은 아닌 거 이거 같아요. 이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왜냐하면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는 곳을 뭐 세계적으로 강대국 혹은 그 지역 내에 강성한 이 세력들이 놔둘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다음번에 꼭 한번 다시 또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역사와 미군 철수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탈레반이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교육받고 인테리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저 종교적 무지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꼭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세바스찬 용어라고 언론인이 그런 말을 해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냐면 젤리를 못의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려고 망치를 하면 나중에 보면은 젤리는 다 없어지고 구부러진 몸만 남는다. 네, 그게 아프가니스탄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딱 와닿았고요. 나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늘 중동 역사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가 고맙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외세가 들어오면 꼭 거기에 친정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들어왔을 땐 친소련 정권이 생겼고 미국이 들어왔을 땐 친미국 정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친미 정권, 친소 정권이 잘하냐?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부족으로 만들어진 구성된 국가잖아요. 그 대통령도 어느 부족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부족들한테 이권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면 우리도 많은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정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문제가 없을 수 있게 된 것은요. 그 지역 감정을 어느 정도 타파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또 그 안에는 그러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는 확실한 판단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다행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전쟁 얘기하다가 교육 얘기까지 왔는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부터 영국, 소련까지 아프간에 침공을 해서 수많은 피를 뿌렸습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는 아프간에 이제는 평화와 재건이 찾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석유도 많다고 하고 리튬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프간 국민들의 행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